네. 우리가 근데 제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박탈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은 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려우나 국회에 네. 계신 의원님들은 네. 이 법안을 받아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이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살펴보셨을 것이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 그 민주당 의총장 안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토론 과정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음. 그 2차 입법 예고안을 저희 의총하는 날 현장에서 나눠줘서 현장에서 보게 했고 미리 안 예,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의총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당 발언 시간 3분입니다. 네. 제가 나가서 3분 동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발언하면 그 뒤로 반박을 못 해요. 한 번 발언권이 한 번 딱 한 있거든요. 번만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나가서 이 문제점을 아주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들어오면 네. 다음에 이거 그래도 저기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당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음흠.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두 분씩 쌓이다 보면 네. 제가 나중에 반론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못 예. 하고 아니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보시고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긴 이- 있었죠. 예, 하지만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막지는 자, 못했던 거죠. 의원님 이 상태로 이제 어쨌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의 입법권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강경파라고 네. 의원님을 이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강경파 4인방 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던데 마치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의견인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라고 자꾸 언론에서 묻다 보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 있는데 예. 합리적인 합리적 온건파라고 하십니다. 김영민 의원님. 합리파 이 온건파 영역에 선뜻 공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긍하세요. 공감할 의원님들이. 것 네. 같아요. 진짜 예. 야 이런 저도 거였어? 듣다 보니까. 야 지금 문제가 많네. 심각하네. 예. 이렇게 예. 공감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우리가 어쨌든간 당론으로 결정했으니 뭐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의견들이 사실은 대세죠 지금은. 지금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설령 아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 필요하면 이게 또 바꿀 수도 법은 있는 입법은 건데.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당론 결정했던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당에도 저희가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못했어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예. 당론까지 간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날 의총에도 예. 당론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주 세게 냈었죠. 당론하는 것 자체가 안 네. 된다. 네. 라고 이제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죠. 과정이고 지금 다 넘어간 얘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단계에서 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당과 정부가 네. 그것도 이제 충분히 듣고 수기해서 다시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정말 무도한 네. 그 정치 검찰의 그 수사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진심인 분이신 걸로. 그럼요. 예, 그 뭐 네. 너무 잘 아실 제가 거고. 너무 잘 알고 예. 있죠, 그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이제 CVID식 방식으로 이것은 이제 그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지거나 그 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면 네. 이 법안을 대통령께서 다 꼼꼼히 보셨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이 정부안을 만들었을 텐데 이 만들어진 정부안에 대해서도 좀 뭐 확실하게 좀 내부 논의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내부 논의는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내부 논의 단계에서 우리 법사위나 아니면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그 추진하고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내부 논의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뭐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단도 일부가 소통이 안 된다,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해서 나가버리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네. 당내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충분히 내부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버님. 이 국민들이 내란을 겪고 아직 이 내란이 수습되지 않는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조지를 국회 차원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께서 원내 지도부에 수정 의견서 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이 의견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원내는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세 조정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소통을 또 했어요. 저도 네. 원내 대표와 따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원내 대표께서도 지금 뭐 당 대표와 입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에서 조율을 더 해보자. 그래서 네.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은 해보겠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네. 받아들여지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한두 개 이렇게 바꾸자의 개념이 아니라 법에 네. 흐르는 정신 자체가 검찰을 강화시켜주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쪽으로 가 있는 법이라서 네. 이 법에 흐르는 정신을 다시 검찰권 남용 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문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 그 대통령께서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그때 뭐였더라?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장독을 깨서는 안 된다. 그 100일 기자회견 때 이제 그런 네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맞듣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오늘 새벽에 밝히신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개혁 하나만 아니라 뭐 이란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네,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가 경제 예.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거듭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당과 국민들께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님의 의사와 의중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이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뭐 아까 뭐 당 대표도 물밑 조율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조율하는 거 저는 뭐 찬성하고 그렇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특수성과 역사성 아까 내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란범들, 내란 세력들의 일종의 양성소 역할을 한 게 검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것이요. 개혁의 기본 전제와 원칙은 권한을 한 곳에 몰지 않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계속 견제하고 우리 헌법에서 상권 분립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에서 출발합니다. 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권한을 집중시켜 놨더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더라. 네. 자의반 타의반 남용하게 되더라. 그러니 권한은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인 시스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개혁은 그 방향으로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찰에 대한 그 견제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네.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그런 의미에서도 검찰 역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에 충분히 녹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무려 38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예. 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걱정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항상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그러니까 권력 분립과 견제로 모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충분히 잘 소통하고 조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기득권의 벽은 정말 생각보다 강고하고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